요건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죠? 지금 탄핵 심판 사건이 희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뚫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지금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임기가 끝나더라도 헌법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도 계속 탄핵질이었습니다. 검사들 4명 또 탄핵. 12월 5일날. 또 밑을 보시죠. 감사원장 또 탄핵.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저기 헌재에서 그 윗장에 보시면은 헌재 윗장에 보면 감사원장을 왜 탄핵했는지 구체적으로 직권남용한 사유를 특정해라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일단 탄핵을 시켰는데 왜 탄핵했는지 소추 사유를 자세하게 특정해달라. 이런 헌재 재판관들의 주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탄핵이었다 이 말인 거죠. 자, 다음. 또 다음. 네. 소추 사유를 특정하라 저 말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뭐 서울 도심에 돌아다니지도 않았던 장갑차 돌아다녔다는 헛소리나 하고 언론기사 3건 집어넣어서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중국, 북한,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이게 탄핵 소추안 내용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은 바꿔 이야기하면 친북, 친중, 친러시아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친북, 친중, 친러시아 세력이 바글바글 하죠. 다음 보시죠. 또 내려갑시다. 네. 계속되는 탄핵 폭주. 이제 뭐 장관까지 탄핵하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김용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2월 7일 날 1차 탄핵소추안 투표가 부결되죠. 근데 그때부터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그 무언가가 뭐냐? 가짜뉴스. 대통령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만으로 잡아 넣을 수 없으니 가짜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홍장훈의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뉴스, 그 과정에 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그리고 김병주, 박선원 등이 등장하는 홍장훈의 한동훈 체포설, 김어준이 한동훈 사살한다는 사살설, 가짜뉴스로 다 드러났죠. 자, 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냈을까요? 자, 12월 6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 다음날 국회에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1차 표결이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그 전날 12월 6일 날 국정원 해외담당 1차장이 자기가 경질될 것 같으니까 정치인 체포하라, 한동훈도 잡아 넣으라고 했다는 메모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 메모가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은 아시는 것처럼 종북 주사파 세력의 모태라고 불리는 삼민투 위원장 출신입니다. 미 대사관 점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심의 간첩단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김승규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 노무현에게 보고했더니 간첩 수사가 중단되고 국정원장이 잘려버립니다. 이자가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 기조실장, 해외 담당 1차장까지 승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 담당하는 쉽게 얘기하면 국회, 정보위원회, 뭐 이런데, 법사위원회 이런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가 가짜뉴스 메모를 흔들죠. 그랬더니 친한동훈 계열 국회의원들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이 바보 같은 자들이. 가짜뉴스 속아 넘어간 거죠. 한동훈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2월 6일 정치인 체포한다는 가짜 메모 12월 7일 결국은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월 3일 날, 저 한번 PPT 다시 보시죠. 12월 13일 날 국회 최민희가 있는 과방위원회가 김어준이를 출석시킵니다. 참고인으로. 거기서 김어준이 뭐라고 합니까? 한동훈 사살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우방국가의 유력한 정보원으로 들었다. 이런 헛소리를 하죠. 가짜뉴스로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14일 날 투표해야 되는데 친한동훈 계열 국회의원들이 20여 명이 움직여서 최소한 12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표결에 참여해버리고 10여 명은 기권 무효표 해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즉 가짜 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한동훈의 책임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국무총리 탄핵. 그죠? 국무총리 탄핵. 왜? 헌법재판관 3명 왜 임명 안 하느냐? 그걸 탄핵합니다. 저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혜 정권 탄핵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은 최대한 절제돼야 된다. 그래서 장관급 이상은 자기도 8년 전에 인사를 안 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인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6명이서 사건 심리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6명 중에 1명만 반대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되니까. 민주당이 불안하죠. 그래서 3명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1명은 국힘당 추천 조한창, 1명은 민주당 추천 정계선. 죄송합니다. 정계선은 직전 서부지방법원장이었죠. 그리고 40여까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힘당 추천인 조한창과 민주당 추천인 정계선만 집어넣고 40여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 못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한덕수 총리를 그렇게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자, 또 다음. 네. 그러자 이자들이 민주당이 또 뭘 만들어내요? 문영배 이미선, 즉 탄핵 심리 사건이 4월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생기니까 또 악법을 발의합니다. 어떤 악법?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즉 현행 헌법재판관은 본인의 임기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갑니다. 후임자가 오지 않아도. 이게 현행 헌법재판소법이에요. 문영배 이미선, 저 사진이 나오는 문영배 이미선은 돌아오는 다음 달 4월 18일까지 근무하고 나가야 됩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에 따르면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그 자리에 유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건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죠? 지금 탄핵 심판 사건이 이게 지금 희한하게 돌아가거든요. 국민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뚫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지금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임기가 끝나더라도 최장 6개월까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 대표적인 제 맘대로 악법이죠.